은퇴의 문턱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었을까?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용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회사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면 안정적인 수입도 사라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새로운 생계 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닥치곤 합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준비 없는 은퇴로 인해 삶의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한 남성의 사례는 그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퇴직 후 택시 운전을 시작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거운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의 경험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 퇴직 후 새로운 출발이 기다린 건 고된 노동이었다. 김 씨가 겪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남부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택시 운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아야 겨우 기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쏟아지는 피로는 생각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김 씨는 운전 중에는 계속 혼자 있어야 하고 하루가 끝나면 집에서도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된 채 잠들기 일쑤였어요. 라고 말합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동료들과 나누던 소통은 사라졌고 그 공허함이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례의 교훈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돈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체력, 사회적 관계, 심리적 만족감을 모두 고려해야 하죠. 2. 은퇴 후 비용 관리 실패로 빚더미에 안다. 박 씨가 겪는 퇴직 전 넉넉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생활비 관리를 잘못해 결국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과거와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나도 친구들처럼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부족했고 결국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첫 대출은 자동차 교체를 위해, 두 번째는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박 씨는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몰릴 줄 몰랐어요. 은퇴 전에 누가 이런 상황을 알려줬다면 아마 생활비를 훨씬 절약했을 겁니다. 라고 후회했습니다. 사례의 교훈 은퇴 후에는 소득보다 지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절제된 소비 습관을 만드는 것이 행복한 은퇴 생활의 핵심입니다. 3.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의 덫에 빠진 사람들. 송 씨가 겪는 평생을 회사에 바쳐 일해 온 사람입니다. 그는 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을 기대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동료들과 함께였지만 퇴직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조차 없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진 기분이었어요. 송 씨는 결국 건강도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커뮤니티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례의 교훈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 준비가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위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은퇴 후 삶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득 없이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심리적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시작이 순탄치 않으려면 지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세요.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은퇴를 비참한 현실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삶, 비참함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찰지 아니면 불안과 절망으로 점철될지는 결국 준비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이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로 가득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비참한 결말을 피할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 독립이 최우선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김씨의 경제적 딜레마. 김씨는 30년간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일하며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택시 운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수입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겠다는 의도였지만 택시 운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체력 소모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소득이 끊겼을 때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수입원을 미리 마련하거나 연금과 저축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택시 운전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대안은 체력적, 정신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수입니다. 사례 2. 박 씨의 두 번째 도전. 박 씨는 퇴직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여행과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이 찾아왔고 그는 사회에서 고립되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마케팅 강의에 참여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50대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덕분에 다시 사회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박 씨는 배운 기술을 활용해 소소한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고 이는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까지 주었습니다.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배움의 목적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 자존감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퇴직 후 고립감은 은퇴자들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주변에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삶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3. 송 씨의 사회적 연결. 송 씨는 평생을 직장에서 보낸 후 퇴직하면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레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삶도 나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송 씨는 가족과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건강 상태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다행히 그의 자녀가 지역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요가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었고 송 씨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며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질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에도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삶을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팁? 그렇다면 퇴직 후 비참함을 피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현재 자산과 예상 생활비를 명확히 계산하세요.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이나 소규모 창업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도 줄여야 합니다. 작은 절약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해 보세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역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세요. 고립은 퇴직 후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이야말로
심리적 안정의 가장 큰 힘입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세요. 퇴직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요즘에는 다양한 무료 온라인 강의와 지역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과 성취감을 주며 경우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 밝은 미래가 될지 아니면 불안과 고통으로 이어질지는 오로지 지금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사람들은 보통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준비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준비와 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부부도 45세, 이제 조금씩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되었죠. 그런데 막상 연금에 대해 알아보니 국민연금 예상 금액이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저 둘 다 각각 50만 원대 정도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은퇴 후에 생활할 돈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불안해지더군요. 물론 남편은 국민연금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서 더 넣어보려고 하고 있지만요. 저는 직장인이고 퇴직금은 DC형으로 바꿔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연금 저축계좌에도 매월 ETF를 모으고 있고요. 남편은 노란우산 공제에 조금씩 넣고 있고 IRP도 준비 중이에요. 주택은 서울에서 작은 빌라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한 채는 세입자 보증금이 있으니 사실상 한 채 소유나 다름없죠. 개인연금 납입 금액도 남편과 저 합해서 아직은 월 몇십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 100만 원 이상으로 늘리는 게 목표예요. 우리 부부처럼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절약하면서 노후에 편한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연금만으로 우리가 꿈꾸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0대 은퇴, 연금만으로 가능한가? 연금은 우리가 은퇴 후에도 꾸준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간단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모아 노후를 대비하지만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례 1. 국민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한 60대 중반의 김 씨입니다. 김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30년 가까이 국민연금을 납입했고 은퇴 후 매달 약 9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집을 소유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은 크지 않지만 생활비로는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식비, 공과금, 의료비까지 합치면 기본 생활비만 해도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김 씨는 은퇴 전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국 김 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일거리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 자산이지만 이걸로만 모든 생활비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연금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추가 납입을 고려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보완해야 한다. 사례 2. 개인연금의 힘을 경험한 이씨 부부. 다음은 50대 후반의 이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30대 중반부터 개인연금에 꾸준히 가입했고 매달 개인연금으로 70만 원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도 최대한으로 채워서 준비해 놓았죠. 그 결과 이 부부는 은퇴 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쳐서 약 250만 원의 연금을 매달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에도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비가 더 필요할 때도 있지만 큰 의료비나 돌발적인 비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씨 부부는 연금은 미리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그들은 50대가 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자산을 모으고 그 자산을 연금 형태로 안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은퇴 후 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훈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꾸준히 납입하고 목표 금액을 정해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3주택 자산을 활용한 노후 준비. 세 번째 사례는 주택 자산을 활용한 노후 준비를 한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50대 초반에 다가가면서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50만 원, 퇴직연금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박 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본인은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 차액과 매달 나오는 임대 수입을 추가로 얻어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박 씨는 집 한 채가 노후를 바꿨다고 말할 정도로 주택 자산을 현금화하여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주택 자산을 잘 활용하면 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영목이지 대출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들. 은퇴 후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걱정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 이외에 어떤 대안과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연금, 연금 소득의 기본축을 확장하라. 개인연금은 노후 준비에 있어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죠. 개인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조기 시작의 힘 복리의 마법. 개인연금은 적립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대 중반부터 개인연금에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60대에 접어들었을 때 큰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20년 동안 납입한다면 복리 효과로 인해 납입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연금을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연금은 조금씩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장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이 납입 금액과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라. 개인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은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있을 때 납입 금액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죠. 연금 상품 중에는 조기 해지 시 큰 페널티가 붙는 상품도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충분히 조사한 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ETF 연계 상품으로 수익률 극대화. 개인연금을 단순히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ETF 상장 지수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에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TF는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는 금융 지식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연금 DC형을 활용한 자산 증식 전략. 퇴직연금도 노후 준비에 있어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확정급 여형 DB과 확정기 여형 DC 있는데 요즘에는 많은 기업에서 DC형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납입한 금액을 본인이 직접 투자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장점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춘 자산 운영. DC형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투자 전략을 세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넣는 것보다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추구. DC형 퇴직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안전한 자산의 일정 부분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형 펀드나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꾸준히 자산을 늘려나가면 은퇴 후 퇴직연금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을 IRP와 연계하여 세제 혜택 받기.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과 연계하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을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계좌로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러한 세제 혜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라.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산으로 의지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 자산을 유동적으로 활용하여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연금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은퇴자들이 많이 고려하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고정 수입이 없어지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택 자산을 현금화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 수입 소득 창출을 위한 부동산 운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임대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노후 자금을 보충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을 임대해 월세 수입을 얻는 것은 연금 외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임대 시장의 변화와 공실 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임대 수입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영목이지 자산을 활용한 현금 유동성 확보. 영목이지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현금이 필요한 경우 영목이지를 통해 자산을 유동화하여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금융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이 연금 및 자산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1. 국민연금 최대로 채우기.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핵심적인 자산입니다. 이를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추가 납입을 고려하라. 소득이 있거나 여유가 있다면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 기간이 길수록 납입 금액이 클수록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은퇴 전에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이 최대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라. 과거에 소득이 없거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납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개인연금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라.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꾸준히 적립하고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납입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연금을 적립해 나가야 합니다.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연금 상품의 종류를 잘 선택하라. 연금 상품은 원리금 보장형과 변액형 투자형으로 나뉩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안전한 투자를 선호한다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변액형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3.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라.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직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라.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받는 중요한 노후 자산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노후 자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투자.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형 상품은 위험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형 상품이나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일정 비율을 할당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IRP를 통해 추가로 퇴직연금을 적립하라.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개설해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IRP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과 자산 증식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3. 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라.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이므로 시장 변화에 맞춰 자산을 재분배하거나 투자 상품을 교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연 12회 정도 퇴직연금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경우 더 나은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현금 흐름 확보. 부동산 자산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방법이지만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를 현금화하거나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 수입을 활용하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월세 수입을 얻는 것이 현금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을 임대해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러한 임대 수입이 안정적인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형 모기지를 고려하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노후 자금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이 연금으로 지불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다운사이징하라. 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은퇴 후에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여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다운사이징하면 생활비와 주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남는 자산은 현금화에 투자하거나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예상되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라. 노후 준비를 할 때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활비와 의료비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합쳐도 모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돌발적인 비용에 대비할 자금이 충분한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생활비 추정. 현재의 생활비를 바탕으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추정해 보세요. 기본 생활비 외에도 의료비, 여행비, 취미생활비 등 은퇴 후에도 꾸준히 들어갈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에 맞춰 연금과 자산을 적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의료비 준비. 노후에는 건강관리가 중요한 만큼 의료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재무계획을 전문가와 상담하라. 마지막으로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한 행동입니다. 개인의 재무 상황은 매우 다양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1. 재무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은퇴 후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투자, 상품,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자산 분배와 리스크 관리. 투자 상품이나 연금, 부동산 자산의 분배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배분과 같은 복잡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전문가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약 실천 가능한 행동 계획.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추가, 납입,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 개인연금의 꾸준한 적립과 세제 혜택 활용.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세액 공제를 받아 노후 자금을 키우기. 퇴직연금과 IRP 활용. DC형 퇴직연금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IRP 계좌로 세제 혜택을 누리기. 부동산 자산의 유동적 활용. 임대 수입,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등으로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하여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을 보완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나 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적절히 운용하고 유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7. 지속적인 재무 점검과 계획 수정. 노후 준비는 한번 세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정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경제 상황,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재무 계획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1. 자산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자산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검토하고 현재의 생활비나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과 비교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여유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라.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재조정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변동, 금리 변화 등 외부 요인이 본인의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생활 방식 변화에 따라 재무 계획을 수정하라. 자녀의 결혼, 은퇴 시점의 변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등 생활 방식이 바뀌면 재무 계획도 수정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한지, 연금을 충분히 모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라.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연금과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생활비를 충당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라.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매달 얼마나 쓰는지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유지비나 외식 비용 등을 줄이거나 저렴한 생활비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라. 모든 자산을 고정 자산에 묶어두지 말고 언제든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자산도 함께 보유해야 합니다. 주식, 채권, 예금, 단기 금융 상품 등을 활용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은퇴 후에도 일정한 현금 유동성이 없다면 큰 의료비나 긴급 지출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자산 관리. 부동산 자산을 임대하거나 주택연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주기적인 부동산 관리와 유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도록 관리하고 임대 수익이 끊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자산 확보. 은퇴 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긴급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전제품 고장, 집 수리 등은 노후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 비상 자금을 따로 마련하라. 긴급 상황을 대비해 생활비 6개월 1년치 정도의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금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준비해두고 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관리하세요. 이 보험을 활용하라. 실손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통해 큰 의료비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는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접어들면서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만 가능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인 자산 축적에 유리합니다. 1. 3040대부터 준비를 시작하라.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연금을 적립하고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자연스럽게 증식될 수 있습니다. 3040대부터 연금 저축과 투자 상품을 선택해 노후 자금을 꾸준히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소액이라도 꾸준히 적립하라. 처음에는 소액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달 소액을 적립하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금액이 됩니다. 적립식 투자 상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적립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자산 축적이 더 쉬워집니다. 결론: 개인의 행동은 미래를 바꾼다. 노후 준비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부동산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산의 유동성과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점검과 조정,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준비한다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지옥문이 열린다. 5060세대 남자가 겪는 충격적 파산 스토리, 당신도 곧 당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의 종착점인 은퇴를 그저 한 번쯤은 겪게 될 인생의 한 단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5060세대 남성들이 은퇴 후에 겪게 되는 재정적 어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 막대한 생활비 부담, 그리고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 등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은퇴 후 파산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겪는 어려움과 그로 인해 생기는 파산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합니다. 1. 은퇴 후 급격한 소득 감소의 충격.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은퇴한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중견기업에서 30년간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왔고 나름대로 은퇴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면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믿고 있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부모님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은 계속되는데 더 이상 들어오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급한 마음에 은퇴 후 대출을 받아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했고 결국 집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이들이 직장 생활에서 받던 월급이 은퇴 후 사라졌을 때 얼마나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은퇴 후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대출에 의존한 사업은 더욱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2.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와 그로 인한 재정 파탄. 두 번째 사례는 62세에 은퇴한 이모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평생을 직장 생활에 바쳐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남은 인생을 즐기겠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불과 1년 만에 그는 갑작스럽게 뇌졸중 진단을 받았고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로 막대한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미리 건강보험을 들어놓았지만 그 보험으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노후에 쓸 자산을 건강 문제로 거의 다 소진하게 되었고 부부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 문제는 은퇴 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와 치료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합니다. 이 씨의 사례는 미리 건강과 의료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3.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파산. 세 번째 사례는 60세에 은퇴한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공기업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나름대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고 자녀들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박 씨는 계속해서 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다 보니 어느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파산을 신청해야 했고 은퇴 후 편안한 노후는커녕 빚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에도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다가 본인의 노후 자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파산의 길을 피할 수 있을까? 위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파산이 얼마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피할 수 있을까요? 철저한 재정 계획. 은퇴 전에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지출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시기에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지, 어떻게 지출을 줄일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와 보험 대비. 은퇴 후에는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충분한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치매, 중증 질환에 대한 대비도 필수적입니다.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 대화. 자녀와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큰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스스로 서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파산의 위기를 피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 당장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건강을 챙기며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어느 날 갑자기 은퇴 후 지옥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재정 파탄을 피하는 법. 전문가가 알려주는 세 가지 필수 전략. 5060세대 남성들이 은퇴 후 파산 위기에 처하는 사례는 앞서 살펴봤듯이 생각보다 흔하고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은퇴라는 중요한 삶의 전환점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받던 월급은 더 이상 없고 오히려 지출은 그대로거나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전략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원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에 의존하려고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씨 58세는 은퇴 후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그가 팔고 있는 제품이 점차 인기를 끌면서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 돈을 생활비로 충당하며 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취미를 바탕으로 한 유튜브 채널 운영, 혹은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전에 이런 소득원 마련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는 어떻게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에 맞는 기술이나 사업 아이템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수익에만 의존하다 보면 은퇴 후 소득원이 사라질 때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리스크 관리와 투자 전략.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입니다. 은퇴 후의 자산은 소중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산을 무조건 저축해두기만 한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적절히 분배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모 씨 62세는 은퇴 전까지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는 고수익을 추구하면서도 리스크가 큰 주식들에 몰빵하는 경향이 있었죠. 은퇴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다가 시장이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 씨는 재정 상담을 받으며 자산을 재분배했습니다. 그는 고위험 주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채권과 펀드로 자산을 분산시켰고 그 덕에 더 이상의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고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산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관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나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안전 자산입니다. 여기에는 예금, 채권,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극적 자산으로 위험은 있지만 조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하면서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3. 생활비 절감. 은퇴 후 소비 습관을 바꾸자. 마지막으로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선 생활비 절감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자산을 빠르게 소진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절약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수적인 부분에만 지출을 집중하는 겁니다. 박 씨 60세의 경우 은퇴 후에도 과거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고급 자동차 유지비와 자녀의 학비, 여가 활동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2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소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지출 패턴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고급 자동차를 처분하고 소비를 줄이는 대신 저렴한 취미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남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필수 생활비와 사치성 소비를 구분하고 사치성 소비는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해외여행, 고급 브랜드 등은 노후에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생활 수준을 찾고 여유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다. 은퇴 후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득원, 자산관리, 생활비 절감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는데 소홀한 경향이 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가혹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처럼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 큰 재정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60세대 남성들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은퇴 후 지옥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건강을 챙기며 새로운 삶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의 비결입니다. 아이고, 내 노후 자금이 절단났네. 요즘 이런 말 주변에서 자주 들리지 않나요? 사실 저도 며칠 전 지인한테서 이런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3억 모아두고 이제 미국 주식으로 굴리면 은퇴 자금은 끝났다. 며 든든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뉴스에 시장이 흔들리자 순식간에 손실이 커졌다고 하더군요. 어찌 보면 우린 은퇴 대작전이랍시고 계획을 세우면서도 전쟁, 금리, 환율 같은 변수는 설마 하고 넘깁니다. 막상 그런 일 터지면 너무나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3억 은퇴 대작전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허상인지, 그리고 그런 현실에서 우리 은퇴 준비를 어떻게 다시 설계해야 할지 말이죠. 먼저 미국 주식으로 은퇴 자금을 불리겠다는 전략이 왜 이렇게 인기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금리 시절의 화려한 수익률. 2020년, 2021년엔 S&P 500이 2030%씩 오르는 걸 보고 이거야 싶었던 거죠. 한국 금리는 1%대인데 미국 주식은 20%라니 누가 안 혹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5060대가 3억 정도 모으면 배당주 ETF SCHD나 성장주 ETF JPQ 사두면 매달 10만 150만 원 나오겠지 하고 은퇴 설계를 짰어요. 유튜브에도 그런 계산기 돌리는 영상이 넘쳐났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식시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투성이란 겁니다. 특히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도 때도 없이 시장을 흔들어요. 이번 이스라엘-이란 충돌은 거기다 석유 가격까지 자극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이걸로 피해본 한 친구 얘기 들려드릴게요. 이 친구는 58세에 조기퇴직하면서 내 남은 돈 3억을 SCHD, JPQ에 넣고 배당으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말까진 계획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달러 강세라 환차익도 나고 배당도 제법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긴장이 고조되자 시장이 급락했고 특히 달러 환율까지 요동치면서 한 달 새 10% 넘게 손실을 봤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ETF를 일부 매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팔고 나니 반등해서 또 후회가 남았다고 해요.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주식 배당으로 노후를 해결한다는 전략은 너무 단일한 설계예요. 이 전략이 깨지는 순간 다른 대비책이 없으면 바로 생활비가 막막해집니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미국 주식 ETF를 3억가량 사서 달러로 매달 1,500달러 정도 배당을 받던 분들이에요. 원래는 한 달러에 1,300원쯤일 때 환전하면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됐죠. 그런데 최근 달러 -1 환율이 크게 요동치자 매달 원화 환전액이 180만 원, 160만 원, 150만 원으로 줄더랍니다. 게다가 배당주 ETF 가격 자체가 전쟁 리스크로 하락했으니 원금도 줄었어요. 결국 3억이 2.7억으로 줄었고 환차손까지 고려하면 체감 손실은 더 크죠? 이 부부는 원화로 고정 수입이 없으니 너무 불안하다며 결국 한국주택연금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계획을 다시 세웠다고 해요. 여기서 얻을 교훈은 명확합니다. 해외 주식 배당은 환율 리스크, 시장 리스크가 동시다발로 터질 수 있다는 것. 달러 자산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게 노후 소득의 전부가 되면 불안정성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접근입니다. 61세 남성으로 이분도 3억 정도를 노후 자금으로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액을 미국 주식이나 ETF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1억은 달러 MMF나 채권형 ETF로 1억은 한국 배당주, 나머지 1억은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생활비 쿠션으로 남겨두었어요. 이분도 이번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미국 주식이 하락하는 피해는 봤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당장 ETF 매도해서 충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달러 MMF를 일부 환전해 쓰면서 대응했고
한국 배당주는 비교적 방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전체 자산의 하락폭이 제한됐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었죠. 이 사례는 은퇴 자산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요즘 한국 은퇴자들의 은퇴 설계는 정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금을 받으면 은행이자나 연금펀드, ETF 한두 개에 몰빵하는 분들이 많죠? 이때 조언이랍시고 돌아다니는 게 SCHD, JPQ 사서 월 10만 150만원 배당 받으세요 같은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잘 되면 노후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잘 안 될 때를 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란 전쟁 리스크가 보여준 게 딱 이겁니다. 정치, 전쟁,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면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특히 전쟁은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경로를 바꿔버려서 시장 전체가 출렁이죠. 그래서 은퇴 설계의 핵심은 이런 사태가 닥쳤을 때도 최소한 생활비는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주택연금, 소규모 월세 수입, 채권성 자산, 현금 쿠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달러 ETF 배당도 좋지만 그게 전부면 정말 위태로운 겁니다. 많은 분이 3억, 5억 정도면 미국 주식으로 굴려서 배당만 받아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달콤한 이야기죠. 하지만 은퇴는 30년짜리 계획입니다. 단일 솔루션은 절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늘 전쟁이 나면, 환율이 급변하면,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을 가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3억 은퇴 대작전이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 뉴스에 마음이 철렁했다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설계의 취약성을 깨달았다면 진짜로 강한 은퇴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우리 모두 노후를 위해 안전마진을 확보합시다. 위험을 나누고 비상시에도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하고 연금 같은 안정소득을 최대한 활용합시다. 그렇게 하면 전쟁 뉴스에도 아이고 절단났네 하고 속만 태우진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합시다. 노후 자금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3억이든 5억이든 돈보다 중요한 건 설계의 견고함이에요. 전쟁 한 번에 무너지는 계획이 아니라 어떤 풍랑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설계를 함께 고민합시다. 좋습니다. 이제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실제로 내 은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 뉴스 하나가 우리에게 준 경고는 정말 단순해요. 너무 한 군데에 몰빵하면 한 방에 훅 간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의 균형이에요. 말이 어렵지만 사실상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말이 핵심이죠. 그런데 이걸 은퇴 설계에선 어떻게 실전으로 적용할까요? 첫째, 생활비의 23년치는 안전자산으로 확보하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자금 전부를 ETF나 주식에 넣으면 시장이 출렁일 때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져요. 결국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아야 하죠. 이걸 피하려면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최소 4,800만 원 2년치, 가능하면 7,200만 원 3년치를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세요. 여기서 현금성 자산이란 요구 불예금 통장, MMF, 단기 채권형 ETF, 달러 MMF 환해지용 일부 보유. 이건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견디기 위한 안전마진이에요. 한 60대 부부가 실제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소규모 임대료 수입으로 월 150만 원쯤 나오지만 매달 250만 원 정도 쓰거든요. 차액 100만 원은 이 비상금에서 매달 빼쓰기로 계획했어요. 그러면 시장이 폭락해도 ETF를 안 팔고 버틸 수 있죠. 둘째, 소득원을 분산하라. 많은 분이 은퇴 자금의 소득원을 딱 하나로 정합니다. 미국 배당 ETF에서 월 150만 원. 이런 식이죠. 근데 이번 전쟁 뉴스처럼 시장이 흔들리면 배당도 줄고 가격도 떨어져서 팔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최소한 3개 정도의 소득원을 마련하세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국민연금 월 100만원, 미국 배당 ETF 월 80만원, 국내 채권형 ETF나 국내 배당주 월 50만원. 이렇게 나누면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버텨줍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소개할게요. 62세의 한 남성분은 SCHD, JPQ로 1억 5천을, 한국 채권형 ETF로 7천을, 현금 예금으로 8천을 나눴어요. SCHD, JPQ가 최근 10% 정도 하락했지만 채권형 ETF는 거의 손실이 없어서 심리적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셋째,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라. 이번 전쟁 뉴스에서 많은 분이 깨달은 게 바로 환율 리스크였을 거예요. 예를 들어 달러 강세일 때는 좋았죠. 1,300원에서 1,400원 가면 환차익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달러가 약세로 가면 배당이 달러 기준으로 같아도 원화 환산액이 줄어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달러 자산은 은퇴 자금의 3,050% 정도로 제한, 달러 MMF, 달러 채권도 일부 섞어서 환리스크 분산, 환해 지형 ETF 활용도 고려. 즉, 환율이 어떻게 변해도 일정 수준의 원화 생활비는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하는 거죠. 넷째, 국내 연금 활용을 극대화하라. 많은 분이 미국 배당 ETF로만 은퇴 설계하느라 한국의 공적 연금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주택연금은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최강의 안전소득이에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꼭 확인하고 최대한 연기 수령액 증가.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 검토. 개인연금 저축 IRP에서 안정형 상품 활용.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최소한의 생활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ETF가 깨질 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섯째, 주식형, 채권형, 현금성 자산의 비율을 정하라. 많은 은퇴 자금 상담을 하면서 보니 문제의 90%는 이 비율을 못 정해서 생깁니다. 너무 공격적이면 100% 주식형 변동성 폭탄. 너무 보수적이면 100% 예금 물가 상승에 자산 가치가 녹아내림. 권장 예시로는 주식형 국내외 ETF 포함 4,050%, 채권형 국내외 3,040%, 현금성 예금 MMF 1,020%. 이 비율은 본인 성향, 나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 등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65세 남성이 4억 은퇴 자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합니다. 2억 주식형 ETF SCHD, JPQ, 국내 배당 ETF, 1억 채권형 ETF, 1억 현금 MMF. 이 구조 덕에 주식이 흔들려도 현금과 채권에서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계획을 자주 점검하라입니다. 은퇴 자산 관리의 핵심은 시장이 변할 때 내 계획도 조정하는 거예요. 6개월 1년에 한 번 포트폴리오 비중을 점검. 시장 변동에 따른 리밸런싱. 생활비 흐름 확인. 많은 분이 미국 ETF만 사두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은퇴 설계는 매달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나오는지를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결국 은퇴 자산은 당신의 생존 자금입니다. 전쟁이 나도 환율이 출렁여도 금리가 오르내려도 내 생활비는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은퇴 대작전의 핵심이에요. 지금이라도 본인 자산이 한 방에 무너질 구조인지 살펴보고 균형과 안전마진을 설계해 보세요. 은퇴는 투자 수익이 아니라 생존 계획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